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볼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y 미지수 두 개고 2차식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그죠? 그럴 때 이런 놈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해서 이때 미지수가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은 다음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1차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가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2차식은 0, 밑에 것도 2차식은 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을 보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1차 방정식을 x 또는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밑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이 1차식에서 뭐 x는 또는 y는 해서 밑에다 대입하라는 거예요. 자, 이항을 해서 x 더하기 1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고 여기 y에다가 이놈을 이제 대입을 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문자가 하나로 표현된 상태에서 이제 풀어주면 된다라는 의미인데, 대입을 해서 x 더하기 1의 제곱은 25가 되지.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해서 푼다고? 전개하면은 2x 제곱 되고 더하기 2x 더하기 1은 25인데 25를 넘겨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뭐 2도 나눕시다. 그러면은 이게 x 곱하기 x 3, 4. 자, 위에가 마이너스고 밑에 플러스지. 그래서 x를 구하면 x가 이제 두 개가 나오죠. 3 또는 x는 4, 이렇게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y 값을 구해서 두 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여러 쌍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자, 요거일 때 y는 지금 y 어디서 구하냐면 요 1차식에서 구하는 거야. 여기다 3 넣어주면은 그때는 y가 4 나오고, 또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x는 4, y는 4, 또는 x는 4, 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두 쌍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한 쌍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쌍 또는 세 쌍, 많으면 네 쌍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부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에서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 꼴로 만들어 푼다.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위에서 했던 거. 그런 꼴로 만들어서 푼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실 1차 방정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1차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건데, 1차 방정식을 어떻게 찾냐면은, 어느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면, 그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서 얻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푼다라는 경우가 있고, 또는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2차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보면 돼요.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낸다. 얘도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푼다. 그러니까 목적은 1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두 개의 식 중에서, 이게 두 개의 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느 한 놈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1차식을 만들어서 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한다. 이렇게까지 일단 알아두면 돼요. 자,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자,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먼저 좀 볼게. 지금 필수예제, 자, 이거 필수예제 23번까지 좀 풀어보고 다시 뒤에 넘어가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부터 먼저 풀고 가자. 이런 거죠. 여기에서 1차식이 주어지고 밑에 2차식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그 x는 또는 y는 고쳐서 이제 대입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y가 낫죠. y는 이항을 적당히 하면 3x 빼기 2라고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 y에다가 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 주자. 자, 3x 가로치고 y에다가 3x 마이너스 2 들어가고,
또 y제곱 대신에 3x-2의 제곱해서 이걸 먼저 풀자. 다 전개해야 되는데 전개해보면은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9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 정리하면은 요거 수고되고 2x 제곱이 남고 요거하고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고 양변에 2로 나누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은 x 곱하기 x 1 곱하기 2인데 모두 마이너스지. 그래서 x가 1하고 2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왔다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y를 구하는데 x가 1이면 어디를 이제 보라 그랬냐면 1차식을 보라 그랬거든요. 나머지 y 구할 때 여기 x가 1이면 y도 1이 되고 x가 2면 따로 쓸까요? x가 2면 y는 여기다 2가 들어가면은 600이니까 4지. 그래서 1하고 1, 2하고 4 해서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 이거지. 자, 만약에 둘 다 이렇게 2차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보면 0이라고 돼 있어야 돼, 반드시. 인수분해 할 때는 0으로 돼 있을 때여야 돼. 0으로 돼 있어야 되고 요 왼쪽이 인수분해가 되죠. 반드시 는 0이라고 돼 있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자, 왼쪽이 인수분해가 되고 요거 인수분해 하면 x에 마이너스 2y랑 x 더하기 y로 인수분해하는 거 맞지? x하고 x 2y랑 y인데 이렇게 되니까 는 0. 그러면 이게 이제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이건데 이걸 다시 쓰면 x 빼기 2y는 0 또는 x 더하기 y는 0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거랑 이제 밑에 있는 식에는 짝을 맞춘다는 거야. 요거랑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이랑 또는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이랑 연립해서 풀어준다. 해가 그러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자, 먼저 이거를 풀자.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x는 고치면 2y고 그걸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자. 요 x에다가 넣었다고 치면 요 식이 x의 제곱 2y의 제곱이니까 4y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은 6. 그럼 6y의 제곱이 6이니까 y제곱이 1이고요. y는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제부터 답이 여러 개 나오니까 이제 순서성으로 씁시다. 이렇게 x, y로 간단하게 쓸게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y가 1이 될 수도 있고 또 y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그럼 요 x를 찾는데 어디를 봐라? 여기에 봐라. y가 1이면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2 해서 첫 번째 경우에서 이렇게 두 쌍의 해를 얻었어요. x는 2, y는 1,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 또 두 쌍을 더 얻겠지. 이쪽에서 먼저 여기서 요거다 x는으로 그냥 고칠까? x는 마이너스 y라고 고쳐서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이니까 y제곱 더하기 2y제곱이 6이고 3y제곱이니까 양변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여기도 순서상으로 쓰면 한 번은 플러스 루트 2고 한 번은 y가 마이너스 루트 2고 x는 여기서 찾는다 그랬죠. 여기에서 y가 루트 2면은 x는 마이너스 루트 2. 만약에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은 x는 플러스 루트 2지.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더 나왔는데 요 총 네 가지 요거랑 요거까지 합쳐서 총 4쌍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들이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순서상으로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써도 되고 상관은 없다. 자, 만약에 2차식은 0, 2차식은 0에서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2차식을 이렇게 두 개 파생해가지고 두 쌍으로 나눈 다음에 푸는 방식이에요. 자, 풀이가 길어지죠. 풀이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연습장에다가 가지런하게 써서 과정을 잘 남겨야 된다. 과정을 잘 남겨서 풀어야 된다. 자, 요거 중요해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 알겠지? 자, 연습장에다가 풀이 과정 차근차근 정리해서 쓰도록 하시고, 만약에 두 개의 2차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인수분해가 안 돼요. 는 0이 아니죠.
는 0이 아닌 상태야 지금. 그치? 그럼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2차식이 이제 는 0의 형태가 아니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라 했냐면은, 그때는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또는 2차항을 소거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의 목적이 뭐냐? 목적을 알아야지 이거 기억이 날 거예요. 목적은 1차식을 얻는 게 목적이야. 1차식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다. 알겠지? 자, 여기 는 0이 아니니까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알겠죠? 는 0일 때만 인수분해를 일단 시도하는 거야. 자, 여기서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관찰을 해보면 여기 상수항, 여기 16이랑 요 10이라고 하는 이 상수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는데, 48이 그 최소 공배수니까 여기는 양변에 모두 3을 곱하도록 합시다. 얘를 48로 만들려고. 그러면 3을 다 곱해서 6x의 제곱에 더하기 3xy, 그 다음에 60의 y제곱은 48이 되고, 두 번째는 48이 되려면 4를 곱해야 되니까 양변에 모두 4를 곱하면 4x의 제곱에 더하기 4xy, 4, 8에 32, y제곱은 48. 자, 이렇게 해서 상수항이 이제 똑같아졌을 때 이제 빼면 상수항이 소거되죠. 그래서 뺐더니 2x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8의 y제곱은 0이 되지. 자, 는 0이 됐을 때 비로소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거죠. 는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거야. 자, 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요 2x랑 x가 되고, 요거는 4, 7에 28이니까 7i랑 4y로 쪼개고, 가운데 마이너스 xy니까 이렇게 부호가 정해지면 되겠다. 그죠? 2x 더하기 7y, 그 다음에 x 빼기 4y는 0이라고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이제 1차식이 두 개가 나오지.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다 라고 해서, 먼저 요게 0이다는 좀 간단하게 2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0이다 이렇게 된 거고, 요게 0이다는 x 빼기 4y는 0이다죠. 그래서 이거랑 이제 짝을 맞추는 거는 밑에 식이겠죠. 아무거나 하는 거야. 얘랑 다시 이제 처음식 중에서 뭐 간단해 보이는 게 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둘이 연립해서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간단한 거 하나 선택을 해서 짝을 맞춰서 이제부터 풀어주는 거야. 자, 풀이가 길죠. 왜냐하면 앞에 할 것들이 조금씩 더 한 단계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그러니까 요거를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써서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 가서 이게 헷갈려서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풀이 과정 연습장에다가 써서 한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니까 반드시 풀이 과정 가지런하게 이렇게 쓰세요. 아직 지금 다 못 풀었잖아요. 지금 할 거 많잖아. 일단 요거부터 푼다고. 여기서 두 개 나올 거거든. 자, 여기서 이거 1차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뭐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할게. 그래놓고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할 거야, 한 문자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이 y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에 8y제곱은 12가 되지. 맞죠? 그러면 얘가 이상한데? 뭐가? x 더하기 y는 뭐가 잘못됐냐. 여기서 7y인데 잘못 썼구나. 미안하다. 죄송해요. 여기가 x 더하기 7y지. 맞죠? 여기 인수분해 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다시 2x 더하기 7y는 0.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분수를 봐야겠네요. x는 고치면은 마이너스 2분의 7y지. 그치? 그래서 요거도 틀렸지. 대입을 해서 다시 여기 아까 실수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x에다 요걸 다 넣으면 제곱했을 때 4분의 49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y 제곱 빼기 8y의 제곱은 10이다. 분수 나서 짜증이 나는데 어쩔 수가 없고,
이거 왼쪽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니? 이거 4로 통분하면은 4분의 49 y제곱에 빼기 이거 4로 통분하면은 14y제곱이지. 2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1분의 8이니까 4로 통분하면 32y제곱 얘가 10이지. 정리를 하면은 4분의 이거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49에서 14를 빼면은 35 거기서 32를 또 빼니까 3y제곱이지. 그러면은 y제곱은 12에다가 3분의 4 곱하고 16이 되니까 y제곱이 16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럼 답을 쓰면 y가 4 하고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구나. 그지? 거기서 x를 구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시 여기로 가서 여기다 이제 x를 이제 구하려고 보는데 y에다가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4가 나오고 그다음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플러스 14 해서 두 쌍이 나왔지. 그럼 이제 또 마저 여기서 또 두 개를 또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는 x는 4y고 그걸 밑에 식에다가 넣어서 y로 풀면은 16y제곱에 더하기 4y제곱 빼기 8y제곱은 12. 그럼 정리해서 12y제곱은 12니까 y제곱은 1. y가 1하고 마이너스 1로 나오고 각각에서 x를 구하는데 여기에서 x를 구하면은 y가 1이면 4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해서 요거까지 해서 총 4개가 나온 거지. 그죠? 최종적으로는 답이 여기 있는 요 4개가 최종적으로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보다시피 이게 설명하느라 이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들께서 푸실 때도 분명히 이게 풀이가 이게 길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드시 연습장에다가 풀이 과정들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써가면서 표현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과정들 있잖아요. 내가 푼 것들 다시 참고해서 나머지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가지런하게 써서 연습장에다가 푸는 연습들을 꼭 하시기 바란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거 밑에 거 보면은 얘도 이제 는영이 아니에요. 는영이 아니니까는 인수분해를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인수분해하는 건 의미가 없고 상수항을 소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2차항을 소구하는 게 나을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x하고 y의 1차식을 얻는 게 목적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보면 관찰해 보면 상수항보다는 요 2차항이라고 하는 거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씩. 그러니까 y제곱을 소구하면은 x하고 y의 1차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차관을 해가지고 2차항을 소구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2차항을 소구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개수를 6으로 통분하도록 합시다. 처음 식은 모두 2를 곱해서 6y제곱에 플러스 4x 빼기 10y는 8이 되고 여기는 이제 3을 곱해서 쓰면 6y제곱에 빼기 15x 더하기 9y는 27이 되고 자, 요거를 이제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빼면은 제곱 소거되고 19x에 마이너스 19y는 마이너스 19가 되죠. 자, 19를 다 나누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되지. 자, 요 1차식이랑 1차식 만들었으니까 이제 2차식 둘 중에 아무거나 뭐 간단해 보이는 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첫 번째 식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3y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5y는 4다. 자, 요 식에서 이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제 푸는데 요 1차식에서 x는 고치면 y 빼기 1이고요. 여기 x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3y의 제곱 더하기 2 가로하고 y 빼기 1에 마이너스 5y는 4. 그러면 3y의 제곱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2 빼기 5y 빼기 4는 0이고 정리해서 3y의 제곱 빼기 3y 마이너스 6은 0이고 y제곱에 마이너스 y 빼기 2는 0인데 y 곱하기 y 1 곱하기 2고 마이너스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고 풀을 구하면은 순서쌍으로 표현하자. x는 아직 모르는데 y가 마이너스 1하고 2고
이제 x를 구할 땐 여기를 보면 되겠지, 그지?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되고, y가 2면은 1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쌍만 이제 해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두 쌍의 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나오게. 자, 는영일 때 인수분해는 2차식이고, 는영일 때 이럴 때만 인수분해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알겠죠? 는영이 있어야지. 자, 두 2차 방정식에서 는영의 형태로 이런 게 없을 때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상수항은 소거하거나 아니면 2차항은 소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이제 팁을 또 줬어요. XY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셔도 훌륭하다. XY가 있느냐 없느냐. XY가 있으면 상수항 소거하고 XY항이 없으면 2차항을 소거한다. 우리 풀었던 거 잠깐 다시 보면 여기 XY가 있잖아. 그죠? XY가 있으니까는 XY가 있으면 상수항을 소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죠? XY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는 XY가 없어요. 그죠? XY가 없는 상태면 2차항을 소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개념 정리했던 것들이 나오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자, 대칭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그런 내용이고, 다시 맨 앞쪽으로 이제 간 건데, 대칭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칭식. x하고 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방정식. 자, 요건 또 새로운 형태인데, 그 x 더하기 y, 그러니까 곱하기 하고 더하기랑 곱하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대칭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하고 요런 거, 자, 더하기 곱하기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게 되고 좀 지우고요. 요거나 요거에서 보면은 x랑 y를 바꾸잖아. 여기서 x랑 y 문자 바꾸면은 y 더하기 x가 되는데, 어차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거지. 여기서도 x랑 y랑 문자를 다 바꾸잖아. x 대신에 y로, y 대신에 x를 넣어보면 y제곱 빼기 yx 더하기 x제곱인데, 얘는 어때요? 본질적으로 똑같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질 때 대칭식이라고 해. xy랑 바꾸어도 원래의 식이랑 같아질 때 대칭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문자를 서로 바꾸어도 원래의 식이 같아지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한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대칭식의 특징. 그럴 때는 두 방정식이 모두 xy에 대한 대칭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라고 해서 x 더하기 y를 a라고 놓고 x 곱하기 y를 b라고 놓는다. 그 다음에 a하고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를 구한다. 즉 x, y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임을 이용해서 x, y를 구한다 라고 하죠. 자, 다시 우리가 그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질 때, 뭐가 이게 네모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세모라고 할 때, 이 알파 베타를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이제 쓰는 거를 배웠잖아. 그래서 요거 우리가 써먹는 거거든. 그래서 x제곱 여기가 이제 네모 x가 되고, 요걸 풀면은 해가 알파 베타가 나오지. 그죠? 자, 요건데 여기서 x 알파 베타 대신에 문자가 xy로 바뀐 거예요. xy로 바뀐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t라는 문자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t를 구하면은 xy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대칭식으로 두 방정식이 모두 대칭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은 x 더하기 y를 a라 놓고 xy를 b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다, 이런 얘기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방정식이 모두 대칭식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역시 얘도 예를 들어서 볼 건데, 앞에서 우리 뒤로 다시 넘어가서 필수예제 24번. 자, 이런 거야. 이게 관찰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돼. 요거 대칭식인 거 맞죠? 대칭. 얘도 대칭인 거 맞지? 그죠? xy 바꿔봐도 처음이랑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모두 대칭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x 더하기 y를 a라고 놓고 xy를 b라고 생각해서
t의 제곱에 빼기 at 더하기 b는 0에다 해서 t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는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걸 통해서 t 제곱에 빼기 3t 더하기 2는 0이지. 그렇죠? 대입을 하면 요걸 이제 세워서 풀면 t 1인데 둘 다 마이너스에서 t 빼기 1 t 빼기 2는 0이니까 t가 1하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xy를 구하는 거거든.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x고 얘가 y 1,2가 해가 된다 이거고 2,1도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1, 2도 되고요. 1, 2도 되고 그죠? 반대로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2, 1도 해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의 해는 1,2 그 다음에 2,1이 해가 된다. x는 이렇게 써도 되고 답을 어차피 순서성으로 답을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t에 관한 해를 이렇게 구하면 한번 똑바로 쓰고 한번 뒤집어서 쓰면은 둘 다 무조건 해가 된다. 반드시 이렇게 뒤집힌 것도 해가 된다는 거죠. 대칭식이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두 번째는 그 x 더하기 y를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x, y를 b로 두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x, y는 여기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면 돼. 그럼 얘는 뭐냐면 a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 어떻게 하냐면 그 x 더하기 y의 제곱은 둘 다 대칭식인 거 맞죠? 두 개 모두 대칭식인 거 먼저 판단하는 게 맞고 요 식을 변형하는데 x 더하기 y의 제곱에 빼기 2xy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부분이 걔가 34다. 그러면 요 놈이 a라고 이제 치환했으니까 a의 제곱이고 여기가 15니까 빼기 30은 34. 그럼 a 제곱이 64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되는데 이제 짝을 맞추면 x 더하기 y가 a인데 a가 8 그리고 요거는 xy가 15죠.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또는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8 이게 마이너스 8도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요게 그 다음에 xy는 15 그래서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뉘는 거야 여기서는. 알겠죠? 두 묶고 나누어서 풀어주는 거고 이제 그냥 여기서는 직접 찾아도 될 수 있으면 바로 찾아도 돼요. 더해서 8 곱해서 15가 되는 수를 찾아보면 된다. 더하면 8 곱해서 15가 되는 수는 3하고 5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3,5라고 쓰고 또 한 번은 5,3 순서를 바꾸어서 써주면은 이거에 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여기서는 더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15가 되는 두 수를 생각을 해보면 더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15가 되는 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지. 요거가 하나의 해고 또 다른 거는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해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랑 해서 총 4쌍이 요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에 해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내면 된다. x 더하기 y랑 xy 곱한 게 뭔지를 알면 거기서 두 쌍이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요 구조로 먼저 풀어주면 된다. 자, 대칭식인 연립방정식은 이거하고 이거를 구해서 x, y를 이렇게 한번 해를 쓰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의 근임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그래서 먼저 x 더하기 y가 뭔지, x, y 곱한 게 뭔지를 구하는 걸 하면 된다. 자, 여기 밑에 하나만 더 해보면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해볼게. x 더하기 y를 a라고 놓고 xy를 b라고 놓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식을 우리가 써보면 요 놈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그 다음 얘는 x 더하기 y고 2지. 얘는 a의 제곱 되고 빼기 요거는 2b가 되고 요거는 a지. 그 다음에 요 식은 x 더하기 y랑 xy로 써야 되니까 여기서 xy를 한번 뺀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a니까는 a의 제곱에
빼기 b는 1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야 돼요. a, b를. a, b 구하는 게 첫 번째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a, b를 구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또 쓰는 거야. 이게 a, b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라서 2차항을 소거하자. 제곱을 소거해서 a하고 b의 1차 관계식을 찾자. 자, 생각보다 좀 어렵죠. 자, 양변을 빼는 거야. 양변을 이렇게 빼서 제곱을 소거하면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 밑에시. 그러면 제곱은 소거되고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b를 빼니까 마이너스 b가 남고 a는 내려오고 우변끼리 2에서 1을 빼면 1이 되겠다. 자, 요거 얻었고 요거 활용해서 b는 고치면 마이너스 b는 1 마이너스 a고 b는 a 빼기 1 이렇게 되지. 네. 그거를 적당한 곳에 대입하는데 밑에가 더 간단하니까 여기 b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면 식이 a의 제곱에 a 빼기 1 이퀄 1이고 a 제곱에 빼기 a에 플러스 1인데 요 1을 이항하면은 0이 되죠. 그래서 a 빼기 1 이퀄 0에서 a가 0 또는 1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b는 a가 0이면 마이너스 1이고 a가 1이면 0이 나오죠. 이렇게 두 쌍이 나왔는데 a, b가 원래 이거였으니까 다시 돌이키면 그 x 더하기 y가 a인데 a가 0이면 그때 x, y, b는 마이너스 1이죠. 요게 하나 나왔고 또는 x 더하기 y가 1이면 x, y 곱한 거 b는 0이지. 이렇게 두 쌍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x, y를 구해야 돼. 자, 이거 어렵네요. 그죠? 잘 보셔요. 더해서 0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를 떠올리세요. 더하면 0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두 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1하고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다른 건 마이너스 1, 1이겠지? 자, 이게 두 개 찾았고 또 여기서는 더하면 1 곱하면 0 되는 거. 더해서 1 되고 곱하면 0 되는 거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 1, 0. 그 다음에 0,1 이렇게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하면 이거의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풀어줬는데 다시 천천히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할게 앞에가 뭐 할게 그 앞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거 그 앞전에 해야 될 게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도 그 앞전에 할 게 뭐 있는지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웠던 과정들 있잖아요. 처음에 쉬운 것부터 이렇게 했잖아. 어떤 문제를 풀려면 이걸 풀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위에 거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해야 될 일이 앞에 쌓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전 단계를 풀어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가는 이 과정들을 연습장에다가 풀이 과정을 써가면서 풀이 과정을 꼭 써가면서 해야지 이런 것들을 공략할 수 있다. 알겠지? 자, 요거는 스스로 한번 해보고 혹시 안 되면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연립방정식에서 오직 한 쌍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자, 오직 한 쌍해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자, x나 y가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1차식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x는 고치면 k 빼기 y고 걔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식을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마이너스 y 제곱에 2에 k 빼기 y 곱하기 y는 3 되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요 2y를 풀어서 플러스 2k의 y에 마이너스 2y 제곱은 3이고 마저 좀 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y 제곱에 플러스 2k의 y 빼기 3은 0이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하자. 그러면은 2ky 더하기 3은 0인데 자, 이렇게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오직 한 쌍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적용을 하면 y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 2차 방정식. 그래야 y가 한 개가 나오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x도 한 개가 나오니까 그 말이 한 쌍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근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짝수니까는 판별식이 0이다. 짝수 판별식이 0이다로 풀어주면 b' 제곱해서 k 제곱이고 마이너스 ac 해서 9죠.
이게 0이 된다라고 풀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K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합이니까는 0이 정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넘겨서 자, 요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아마 비슷한 것 느낌이지. 이것도 1차식이 있으니까 y는 고쳐서 e-x로 고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일단 고치자. 그러면 2 빼기 x의 제곱은 a다. 그러면 다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빼기 a는 0이지. 이 넘겨서 자, 이게 실근 갖는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실근을 갖는다는 게 요 2차 방정식이 x가 실근을 갖는다 이런 의미고,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죠? 자, 여기 지금 짝수가 있으니까 4분의 d가 0 이상이다를 이용을 하면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2 곱하기 가로에서 4 빼기 a인데 이게 실근을 가지니까는 0 이상이죠. 눈이 있어야 돼요. 0 이상이다. 자, 마저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2a가 4 이상이니까 a는 2 이상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놈이 실근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x가 실근 가지면 y도 자동으로 실근 가지니까 한 문자로 정리해서 실근 가지 조건 판별식을 활용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연립 2차 방정식에서 해 조건이 주어지면 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해서 정리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이용한다. 한 쌍의 해다라는 것은 중근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실근을 가지면은 서로 다르다라는 말 없을 때는 그냥 중근도 포함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더라. 자, 활용하는 문제 하나 풀어보면요. 여기서 지름의 길이가 13이고 둘레의 길이가 34인 직사각형이 있다.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단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하자. x가 더 길다. 요거를 x라고 하자. 여기를 y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가 x, 피타고라스가 우선 나오죠. 직각삼각형 보이니까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169다 라고 식을 하나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둘레가 나와 있는데 둘레 길이가 34다 라는 말은 이 가로 2x 더하기 2y가 둘레인데 그게 34라는 이야기야. 그럼 요거를 양비 2로 나누어서 표현해보면 x 더하기 y는 17이다 라고 나오지. 그래서 이런 연립방정식이 세워지게 되고, 밑에 1차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면 되겠다. 자, y는 해서 17 빼기 x라고 고친 뒤에 대입을 하면 되겠다. 그죠? 대입을 해주면, 이게 대칭식이니까 대칭식 풀이로 해도 되는데 그냥 해도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x제곱에 플러스 17 빼기 x의 제곱은 169다. 그럼 전개하면 x제곱이랑 x제곱해서 2x제곱에 마이너스 34x 더하기 17의 제곱은 289 마이너스 169는 0.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34x 169를 뺐을 때 120은 0.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7의 x 더하기 60은 0이고, x 곱하기 x랑 얘가 12 곱하기 5 하고 둘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x가 12 또는 x는 5라고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y를 또 이제 구하면 1차식 활용을 해야죠. 1차식 어디 갔어? 요거를 이용해서 x가 10이면은 y가 5, x가 5면은 y가 12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가로가 x가 더 커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얘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얘를 버리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10이고 가로의 길이가 10이고 세로의 길이는 5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연립방정식 활용
푸는 패턴 다 동일하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고 조건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운 뒤에 풀고 나서 걔가 맞는지 확인한다. 이 순서대로 풀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뒤에 연습 문제들도 풀어보시도록 합시다.